따뜻한 차 한 잔이 좋은 계절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우유를 곁들인 커피를 카페라떼라고 하는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라떼를 또 그런 커피를 말하면서 또 다른 때 쓰이기도 하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할 때 자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식상해하고 귀부터 틀어막기 십상입니다. 꼰대 소리 듣죠.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과거 없는 현재가 있나요? 그 과거라는 건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떼를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때로 현재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과거에서 그 답을 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간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한빼라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일 버리는 게 직업인 분들이십니다. 문화기획자 서은덕 미카엘라 송부영 프란시스코 대표님들 모셨습니다. 단체 이름이 구속으로부터라고 하는데 두 분이 같이 만드신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 네. 예. 자, 서은덕 미카엘라 자매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서은덕 미카엘라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송부영 프란치스코입니다.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가족 관계입니다. 네. 부부예요. 네. 가족 관계면 남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촌 뭐 닮았다는 소문도 있는 부부. 네, 부부이십니다.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구속으로부터. 그러면 간단한 좀 이따가 이제 함께라면 때 많은 이야기 나누겠지만 구속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장명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구속으로부터가 무엇이 됐든 그것이 발견될 것 같은 장소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이제 공간을 얻기 전에 처음 이 문장을 책에서 봤을 때 이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광장이나 큰 도로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아닐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 생각하다가 그렇다라고 하면 좀 구석이라는 곳이 좀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누군가 쉽게 발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관심을 두고 천천히 자세히 보아야지만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작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구석에서부터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구석으로부터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변방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든요. 변방. 근데 그 변방이 다른 곳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심안에서도 뭐 골목길에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는 함께 여러 가지 삶들이 자리하고 있는 사실 우리들 어린 시절이 거의 다 골목길에서 많이 또 이루어지고 그런 지향들을 담은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구속으로부터 장명을 아주 의미도 있게 잘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이따가 듣기로 하고 오늘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에스텔 선교사님이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버님 편찮으셔서 지금 스페인 가신 다음에 돌아올 생각 안 하시네요. 아버님 또 건강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생각을 안 하는데 안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혼자 진행하니까 너무 좋고 에스텔이 누구지 하면서 뭐 이름까지 좀 먹을 수 있는. 하지만 다음번에 오시면 막 그리웠다고. 반갑게 맞이하시네요. 그럼요. 안 계셔서 너무 쓸쓸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방송 참여 안내 이렇게 좀 특별히 안내 두 분 중에 누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으면서 늘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틀리고 어눌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어른이 되어서 들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동네를 어른이 되어서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면 대부분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정겨움 등등 많은 것을 느끼겠지만 그러면서 또한 이런 느낌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작았나? 이게 이렇게 조그만했나? 어렸을 때는 무지하게 넓었던 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니 마당만하게 좁아 보이고,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높았던 동네 뒷산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니 작은 언덕만하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느낌의 차이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세상의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민식이법 때문에 불만인 운전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만은 순전히 어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법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 역시 순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불만스러울까요? 어른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건강한 사람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이나 환자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가진 자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 뭐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최근에 그 우연히 이제 지난번에 그 강경에서 그 김대건 신부님 그 라파에로 그 축성식이 있어갖고 또 김대건 신부님 또 희년 미사를 강경 성당에서 봉헌해서 다녀왔는데 제 고향이 강경이에요. 오. 네, 그래서 간 김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골목도 한번 이렇게 갔다 와보고. 그다음에 그 제가 살던 곳 뒷동산 옥녀봉이라고 있어요. 네, 옥녀봉이라, 예, 옥녀봉은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옥녀봉이라는 이름이. 예, 저도 이제 강경에 채운산, 옥녀봉 두 군데가 주요. 사실 뭐 산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 언덕이지만 어렸을 때는 되게 높은 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제가 강경 중앙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예, 강경 중앙국민학교 출신인데 또 운동장에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날 간 김에. 근데 이렇게 이게 좁았나? 그냥 동네 그냥 집 시골집 마당 같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광활한 무슨 만주볼팔처럼 느껴졌어요. 예, 운동장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집안 마당처럼 좁고 또 체육 시간에 뛰어놀았던 강당, 그 강당도 그냥 저 건물이 저렇게 작았나 싶고 또 옥녀봉도 보니까 그냥 몇 발자국 걸으니까 쑥 올라가죠. 옛날 어렸을 때는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굉장히 높고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몇 개가 되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묵상 나눔을 이렇게 테스 가라사대, 그래서 말하는 테스는 김용 테스 가라사대.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건 옛날보다 제가 더 많이 또 시야도 넓어지고 더 커지고 성숙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의 시선과 다 자란 다음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역지사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시선의 차이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또 그 입장의 차이. 이것이 역지사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식이법 요즘 뭐 민식이법 아시겠지만 도로교통법이랑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두 가지 법을 골자로 해서 새롭게 뭐 정비된 법이죠. 재작년에 뭐 발의해서 작년에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더 여러 가지 안전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시속 30km로 제한하고 거기서 뭐 상해 사고나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정 범죄 가중처벌로 더 혹독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어른 운전자들 운전은 어른들이 하시니까 어른 운전자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 저도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순전히 그것이 어른의 시선으로 운전자의 또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보행자의 시선이나 또 어린이의 시선으로는 좀 소홀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두 분도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하시는 일 안에서 그런 뭐 시선의 차이 네, 이런 제가 것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정림동 어렸을 때 정림동 살레시오 아시죠? 예, 예.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청소년 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또 정림동으로 이사 가고 아, 강릉에서 연결고리가. 군대 제대하고 정림동으로 이사 왔는데 예. 거기에 이제 살레시오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예. 20년 만에 한번 처음 가봤어요. 대전에 예. 있으면서도 안 가봤는데 예. 그렇게 크던 그 운동장이랑 예. 돈보스코 집이 지금 갔더니 그냥 밤에 식당 갔다가 밤 10시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여기 있더라. 기억이 난다. 갔는데 그게 그렇게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는 살레시오 수사님들이 주던 그 뭔가 판타스틱함이 있었어요. 네. 뭔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기획도 그렇고 막 연극적 요소도 되게 많았고 되게 재밌게 놀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반해서 이제 그들 이제 돈보스코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분 좋은 김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좁아진 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되게 어렸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다시 한번 연말에 가서 봉사활동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뭔가 성숙된 시선이 또 다시 보여졌던 것 같아요. 네. 저 정림동 신학생 때 있다가 살레시오에서 이제 뭐 신학생 때 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진짜요? 주일학교. 예. 그때도 굉장히 저 넓게 보였는데 제가 거기 이제 그쪽 지구장으로 갔어요, 제가. 혹시 예. 몇 년도세요 그때가? 신학생 때는 90년 중반. 그러면 제가 그때 청소년시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저도 이제 거기서 수사님을 만났는데 2000 몇 년도에 활동하셨냐고 여쭤보셔서 1900년대다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신부님이 네. 젊은이 신부님이셨던. 저는 이제 신학생 때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여기 이제 제 교육 종목 이전에 도마동 성당에 있으면서 그쪽 정림동 옆에 도마동 맞아요. 제가 이제 지부장이 돼갖고 신부님 유명하셨죠. 거기. 그래서 거기 지구 행사를 거기서 하면서 이제 살레시오 운동장에서 족구 대회를 했어요. 오, 갔더니 작죠. 옛날에 신학생 때 봤던 거보다 되게 작게 느껴지면서 그냥 뭐 청둥오리 집 가든 주차장 정도 그쵸. 느낌이에요. 청둥머리. 그래갖고 야, 또 지구장 됐으니까 또 스케일이 더 커졌나? 예, 했던 싶었지만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입장, 또 나이 등등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시선의 차이이면서 입장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때를 또 생각하고 수많은 올챙이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배려심이 그런 시선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는 감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두 분 아니 그러면 우리 자매님은 고향이 대전이세요? 대전은 아닌데요. 예. 대전에서 한 청소년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뭐 오래 제2의 사셨구나. 고향이다. 원래 고향은? 원래 고향은 경기도 부천, 본 적은 서울 여자. 그렇게 서울이라고 느끼지 않. 네,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전 토박이 같이. 알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아, 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강원도에서 살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는 뭔가 그 시골이다 보니까 되게 분교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가 있으면 국민학교 초등학교지만 지금은 국민학교였으면 국민학교보다 좀 더 작은 분교가 있는데요. 예. 그 분교니까 정말 정원이 다 합쳐서 한 20명 정도. 근데 그랬을 때 20명이 다녔던 그 운동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크게 느껴졌는데 가끔씩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게 되면 정말 지금은 손바닥만 하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테스 가라사대 묵상 나눔도 했지만 그런 이제 또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배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작은 건 보잘것없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사실 그 부분에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들은 가 하는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 생각하시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 소개하죠. 하느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참새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챙기시는 분. 그냥 들에 핀 나리꽃들. 그 나리꽃들도 솔로몬도 그 정도 차려입지 못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그런데 우리는 그 길가에 핀 나리꽃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그 작은 것까지 어찌 챙겨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하느님의 어떤 자상함을 표현하는데 그 모습을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도 그런 자상함, 배려, 어떤 세심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부분도 구속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사람들이 잘 관심 갖지 않는 것, 그 속에 있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챙기는 그런 또 의도도 담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보글보글 라면 끓는 소리와 함께 지금부터는 이야기 먹방 함께라면으로 방구석을 옮겼습니다. 이미 뭐 처음 시작부터 뭐 라면을 이렇게 물을 얹혀놓고 끓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라면 진행합니다. 문화기획자 서은도 미카엘라, 송부영, 프란시스코 형제님 부부 두 분 부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타이틀이 대전시 내 고향. 이거 어디서 본딴 거 아니에요? 이거 6시 내 고향 이런 거? 네, 그렇죠. 예. 대전시 내 고향. 대전시 내 고향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뭐 이 발전된 뭐 번화한 대전 이런 차원보다는 또 고향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대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성격의 전시회인가요? 그렇다기보다 예. 약간 대전을 고향 삼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면 저희 셋도 다 대전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다 이게 우리가 다 이주민인 그렇죠. 상태에서 조금 더 멀리서 오신 이주민들 있잖아요. 국적이 다른. 네. 해외에서 오신 네, 이주민들. 네. 그분들도 우리보다 시기가 늦었을 뿐 혹은 조금 더 멀리서 왔을 뿐 이주민인데 우리 다 대전을 고향 삼아 대전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네. 하는 이주민과 우리의 그런 좀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리 놓기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전시 이제 저희가 조사했거든요 공간들을 그래서 그런 것 이름을 좀 제가 재밌게 짓는 걸 좀 좋아하는데 함께 라면처럼 네. 그래서 대전시 내 고향 이름을 이렇게 던져놓고 질문을 이렇게 좀 일으키는 그런 질문 제목을 만들었었어요. 그럼 전시회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뭐 그 해외에서 오신 우리 이주민들 네. 중심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꾸미셨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정동의 인쇄거리에 네. 있는데 중앙시장도 그렇고 계속 그 외국어로 된 뭐 베트남 말이든지 뭐 이런 간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네. 궁금했거든요. 저분들이 사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척
있어야 되나? 저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다 대전에서 같이 가게를 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렇게 대전에 적응해서 살고 계셨다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저분들을 우리 이웃을 그렇게 몰라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제가 또 2003년도에 모의세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이주민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늘 궁금함을 갖고 있긴 한 청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보면서 그분들의 공간을 좀 조사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봤더니 이 원도심 지역 내에 20군데가 넘는 이주민 식당이 있는 거예요. 예. 베트남 8곳, 캄보디아 2곳, 네팔 2곳, 필리핀 1곳, 인도네시아 1곳, 한 20개 정도가 그렇게 예. 여러 군데에서 한국인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들의 이제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네. 대전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 거. 펼치면 20군데의 그 식당이 여러 다양한 식당이 나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베트남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식당 20군데 그리고 식료품점도 소개되어 있고 3군데 이렇게 이런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책자로 대전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대전 원도심 지역의 이주민 활동 탐색 보고서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랑 지역문화진흥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공모에 응시해서. 어쩐지 아까 저기 무의세에서도 봉사했었다고 하는데 네. 애청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무의세는 우리 대전교구에서 그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목 단체입니다. 무의세 거기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같이 함께 그런 감성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전의 이주민들 현황도 좀 아시겠네요. 그러면 네, 대전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공장도 없고 뭐 그래서 그분들이 많지 않지만 대전은 사실 유학생들이 많아요. 학교가 많으니까. 그렇지 이제 모의세 쪽에서는 유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원도심 지역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들이 가게를 차리거나 그 주변에 뭐 부여, 논산 이런 농장에서 일하시는 이주 노동자 분들이 주말에 이제 대전으로 놀러 오시는 거예요. 왜 교통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도심이 임대료가 싸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더라 이런 게 이제 밝혀졌었죠. 그 이주민들이 그 일과 관련해서는 주 농어촌 쪽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있던 소천에도 그쪽에 소천의 그 농공단지에 그 이주민들이 많이 계셨어요. 거기 또 동팀으로 여기서 오신 분들 계시고 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소천 성당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미사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여기도 그래도 이 일과 관련한 건 아니어도 뭐 다양하게 또 이쪽 대전에도 계시는군요. 네. 이주민들과 그러면 많이 또 뭐 이야기도 나누시고 네.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또 이야기도 들으시고 직접 방문도 하시고 뭐 그러셨나요? 네, 저희가 4곳을 인터뷰를 했는데 필리핀 식당 1곳,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교 할랄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1곳, 그리고 네팔 식당 1곳, 캄보디아 식당 1곳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하고 우리 뭐든지 좋은 일을 해도 그걸 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이주민들 조사만 거의 했어가지고 이주민들이 저희를 경계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많이 쳐다본대요. 불쌍한 나라에서 온 가난한.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가게가 잘 돼요. 부가 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선으로 같은 시선으로 봐주길 원해야지. 조금 이렇게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동정하는 그것. 그리고 약간 김치 달라, 뭐 짜다. 그리고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계가 굉장히 심해서 맨 처음에 관계 형성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도리어 저희가 코로나로 나가질 못했잖아요. 여행하는 느낌이다. 반갑다. 이런 분들이 대전에 있다니라고 좀 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군요. 또. 네, 그렇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환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생각. 오히려 볼 때 좀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 그랬었어요. 부러워하는 눈으로 막. 이미 아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와, 성공한 한국에서 성공했다. 이게 어쨌거나 쉽지 않은 일인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지향은 참 좋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그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입장이 되게 외롭고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사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뭔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이웃인데 너무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 그냥 알고 싶었어요. 같이 다리를 좀 놓고 싶고. 그래서 뭐 물론 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보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쪽에 조용히 계신데 남편 우리 프란츠 경제님 우리 자매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다 드리면서 아주 현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이제 저희가 문화 활동과 기획에 있어서는 같이 하지만 네. 어떤 역할도 확실히 분리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전시만 맡아서 지금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전시로 이제 구현하는지 전시를 주로 이제 맡아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네. 저도 이제 옆에서 활동하는 거 옆에서 살짝 물어보고 또 이렇게 공유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이렇게 기획하는 의도할 때 우리 남편 우리 프란츠 경제님 들으시기에 괜찮다 이렇게 좋은 기획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저도 이제 늘 대전역과 저희 활동하는 공간을 오가면서 보면 공간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분들 이주민들을 같이 이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는 좀 내향형이거든요. 되게 조용조용하는 편이라서 사람 만나는 것이 뭔가 그런데 뭐 은덕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더 오히려 더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이 아주 되게 보니까 조화롭습니다. 우리 프란츠 형제님, 송병 프란츠 형제님은 또 이렇게 예전에 뭐 여인숙도 운영하셨다. 요즘 여인숙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네네. 제가 2011년도에 지금 여기 대흥동에서 산호 여인숙이라는 공간을 한 5년 동안 운영했었는데요. 예. 그 저는 이제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창작의 주제가 도시와 그다음에 공간에 좀 많이 방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여러 공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인숙인데요. 여인숙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인데 여인숙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세태화돼서 지금은 조금 이제 쇠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네. 대흥동에서도 이제 그런 여인숙이 있었고 그런 여인숙을 이제 대흥동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랑 같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법무를 이제 2011년에 해서 5년 동안 운영했었는데요. 뭐 그 공간에서 이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저 앞에 있는 이제 은덕 씨랑도 결혼도 하고 네.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른 의도가 있었네요. 그러면. 그럼 지금은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 2016년도까지 5년 동안만 했고 이후에는 이제 정동으로 옮겨서 또 이제 구석으로부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만나셔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운영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그 이후 그거 이제 산호 여인숙이라고 하는 문화 공간 아니 여인숙 기능도 있었나요? 아, 네. 이제 그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층은 이제 전시랑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작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썼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인숙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방의 구조는 동일하게 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쓰면서 이제 여행객들도 같이 있고 네, 그런 걸로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다가 이제 산호 여인숙 접으시면서 다시 그 구석으로부터 네. 이제 시작하시게 됐고 두 분이 뭐 대전에서 뭐 사시기도 하지만 특히 대전의 어떤 관심을 대전의 모습에 대해서 또 어떤 대전에 계신 사시는 분들의 뭐 삶 또 지금은 이주민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이 대전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뭐 특별한 뭐 계기 뭐 있나요? 저희 가까운 분 중에서 대전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학예사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신자신데 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1910년대, 1920년대 전쟁 후
누군가는 계속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볼수록 너무 흥미로운 도시인 거예요.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우린 조선시대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면 1905년도에 시작을 한 도시라서 되게 가까운 과거인데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는 이제 철도로 시작한 도시로 이제 또 문화 행사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전쟁 후에 예. 이제 다시 도시가 재건할 때 예. 그렇게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근데 제가 이제 주워 들었는 걸로는 뭐 종교의 힘이 되게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예. 특히 뭐 기독교 쪽이. 그래서 그쪽 얘기를 조금 더 문화예술 쪽으로 옮겨보기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의 흔적, 누군가의 공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쪽쪽 빨아서 이제 문화로 쪽으로 이제 녹여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분 네. 친구 덕분에. 네. 그리고 도시 혹은 공간, 여기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 도시 재생이나 또 도시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어떤 뭐 건축학적인 이런 뭐 아니면 뭐 그냥 눈으로 보이는 또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은 결국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대전의 옛 모습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조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하면 또 우리 대흥동 성당, 또 목동 성당, 또 뭐 백주년. 우리 교회를 천주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대흥동 성당 100주년을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대흥동 성당 관련해서도 아마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대흥동 성당 2019년도에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시 중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축도 미술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 파트를 저희 둘이서 이제 기획을 해서 맡아서 했었어요. 사람? 네, 사람. 네. 대흥동 100년사 안에서 네. 인물에 대한 조명? 네. 오, 그래요? 현재 살아계신 분으로. 오. 그래서 이제 4명을 좀 집중을 했는데 한 분은 아시는 두봉주교님. 예. 네, 그분 한번 인터뷰하고 그분에 관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대흥동 신자인 평신도인 미카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평신도인데 신부님처럼 하여튼 저희가 되게 적당하다 청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셔서 또 전시 이제 이게 그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옛날에 그 식복사했던 테레사 언니 그분 한번 조명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종 치시는 방지거 네. 아저씨 네, 거의 뭐 마지막에 아니, 되게 인상 깊은 게 보통 우리가 어떤 대전을 대표하는 인물 하면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맞아요. 세상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한 뭐 이런 이 분들을 많이들 조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네. 대전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조명하는 건 되게 인상 깊네요. 네, 거기다가 100명을 또 인터뷰했어요. 왜냐하면 100주년이니까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성당을 다니고 있는 50명의 신자 그리고 50명의 예술인 여기 상인 그 종소리를 듣는 종소리 바운더리까지 예. 찾아갔어요. 그래서 100명한테 나에게 대흥동 성당이란 이런 질문을 받아서 영상을 이제 남겼고 그분들한테 손글씨로 담았고 그래서 예. 밖에 있는 분들은 종소리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 이제 성당 신자들은 이제 마음의 안식처 이런 도 대답이 많으셨고 그래서 여러 사람 안에 대흥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위치지어 있는지 이제 단어로서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아이고. 잠깐 또 노래 듣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seen the old man in the closed down market, kicking up the papers with his worn out shoes? In his eyes you see no pride, and held loosely at his side yesterday's paper telling yesterday's news. So how can you tell me that you're lonely, and you say for you that the sun don't shine? Let me take you by the hand and lead you through the streets of London. I'll show you something to make you change your mind.
Have you seen the old man outside the seaman's mission? Memory fading with the metal ribbons that he wears. And in our winter city, the rain cries a little pity for one more forgotten hero and a world that doesn't care. And so how can you tell me that you're lonely and say for you that the sun don't shine? Let me take you by the hand and lead you through the streets of London. I'll show you something to make you change your mind.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Say 예수.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문화기획단체 구속으로부터 를 운영하고 계시는 서은덕 미카엘라 송구영 프란시스코 부부 모시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어스에서 진행하지 않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스튜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한번 제가 스타일을 그전에는 항상 예수님 코스프레 하려고 머리 풀고 했는데 오늘은 양복을 입고 영웅본색에 나오는 주윤발. 아니 그게 너무 이렇게 놀란 말, 그게 이렇게 놀랄 일이면 이게 주윤발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옛날도 오늘 또 컨셉이 또 옛날 좀 살짝 그런 분위기, 레트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학창 시절에 좀 좋아했던 주윤발 영웅본색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인정해요. 인정하십니까? 네. 진실하십니다. 네. 예. 현재 주윤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그린어스 늘 이제 그린어스에서 진행하면서 야 그린어스 참 카페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린어스 카페를 조성하는데 또 관여하셨죠? 네. 조성보다는 예. 그러니까 예술가 분들이랑 예. 같이 그린너스에 관련돼서 예. 협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전문화재단에서 예. 예술가의 어떤 사회적 역할의 확장의 일환으로 예. 그런 기업과 예술가들을 매칭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예. 프로젝트를 하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 예술가들은 또 문화재단에다 응시하고 기관도 응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어스 하면 어떤 우리농과 어떤 그러니까 철학적인 게 있잖아요. 네. 자연에 대한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예. 철학이 있는데 그런 철학을 담아서 어떤 그린어스 매장에다가 좀 담아서 표현해보자. 그런 이제 예술가 네 분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린어스 매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판매하기 이전에 그것을 만드는 농부가 있잖아요. 그 농부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조금 더 상품이랑 그린어스에서 판매하는 거랑 좀 연결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강장현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수녀님 성원 수녀원에서 그 농장 성원 농장에서 네. 스콜라스티카 수녀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하십니다. 네, 그 농장에 가서 그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재배하고 어떤 철학을 하는지 그렇게 듣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영상으로 담아서 그 그린어스 매장에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매장 안에 그 영상도 뜨고 하는 그 부분이군요. 네. 3분 영상입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그린어스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우리 그린워스 운영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그린워스 되고. 어디 갔어? 예, 오늘 또 그린워스. 그린워스에서 또 이렇게 계시다 또 커피도 들고 오셨는데 그린워스 망할 뻔했어요. 망할 뻔했는데 하여튼 최근에 또 평화방송이 후원하면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린워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앞에서 이제 원도심 관련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대전역 인근 또 관련해서 그런 또 작업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가 이게 철길 옆에 있는 예. 정동과 원동의 다층적 기록이라는 사업을 대전광역시랑 대전문화재단 지원으로 작가들이랑 같이 기록을 했어요. 다층적 네. 기업 기록. 기록 네. 그게 무슨 왜냐- 뜻입니까? 이제 정동에 쪽방촌 있잖아요. 예, 예. 그 역에서 나오면 바로 오른쪽. 예. 거기에가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를 기억하는 방법은 기록이다라는 생각으로 음. 이제 그 사업이 떴고 이제 그 사업에 저희가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기록을 하는 건데 건축, 역사, 뭐 사람 기록을 할 때 뭐 작가들도 같이 가서 미술, 음악, 뭐 문학 그리고 뭐 사진, 영상 이렇게 다 기록에 담아서 이제 없어질 곳을 기억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하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또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 특별히 또 그 인상이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구술 작업을 9분을 했는데 예. 이제 그 지역을 드러낼 수 있는 9명의 사람을 섭외를 해서 예. 이제 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이제 원동, 그러니까 정동 쪽에 이제 쪽방촌 그 거리에서 이제 양화점을 했던 지금은 80대 어르신인데 예. 50년 동안 양화점을 운영하셨던 77 양화점 사장님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는 몰랐는데 거기에 옛날에 터미널이 있었대요. 예. 대전역 옆에. 예.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된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가 이제 좀 음침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발, 가방 이런 거 팔아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을 이제 계속 이렇게 꾸려셨던 그분.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원동 쪽에서는 공업거리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주물 쇠 녹이는 1800도의 쇠를 녹이는 주물 공장이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룡 주물이라고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거기서 56년 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전의 첫 공업사인 남성기공에서 기술을 배우셔서 자기 공장을 차리셔서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 70대 어르신인데 그분이 이제 사실 정동은 물리적으로 사라지지만 원동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손으로 만드는 기계에 그 노동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그래서 기록에 필요한 예. 네,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 두 분이 좀 인상이 많이 남았었어요. 예.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잊혀지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은 사실 또 건물과 많이 연결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도로명 주소보다는 조금 정이 안 가죠. 예, 저는 동네 옛날 지명 왜냐면 동네 안에는 그 동네가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 동네 이름에. 예, 그리고 그 역사가 담겨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좀 사라지는 느낌이고 도로명은 그냥 길거리인데 물론 길거리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길거리보다는 동네 사람의 삶이 자리하고 거기에 또 이야기가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몇 글자 안 되는 그 동네 이름 한자로 축약해서 그런 담아놓은 동네들이 점점 이름이 잊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워요. 것들을 뭐 사진으로라도 또 어떤 기록으로라도 이렇게 남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강경에서 제가 강경이 제 고향이라서 강경도 옛날에는 뭐 대전보다 더한 그렇죠. 뭐 그런 네. 조선시대 때는 3대 시장이었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뭐 엄청난 번화가였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면서 제가 살던 집 옆 보면 벽에 막 무슨 백화점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이게 백화점이었나 보다. 그냥 2층 집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적산가옥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보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지금 거기서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저 그거 보면 되게 정겨운 게 옛날 제가 살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잊혀져 가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삼아서 남겨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삶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역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먹어야 영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역사 안에서 기록으로 남고 또 되물림되고 기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의 불로장생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는 것이 큰 지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계승돼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두 분이 하시는 작업이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쪽 대전이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비어 있는 거리처럼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하는데 또 그런 것들 보면서 뭔가 좀 재개발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요즘에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뭐 좀 투기 개념으로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좀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네, 재개발을 저희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삶이 담긴 공간들이 없어지는 곳에 맨 처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특히 저희 대흥동에 예. 이제 성당 뒤에 큰 건물이 세워지면서 예. 뒷모습을 저희가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네. 그거 볼 때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록해야 된다. 기억에 기억에 담아놓자. 그 만화 코코에 보면 리멤버 미. 그래서 안 모르시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주고 같이 이렇게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쉽고 나중에는 옛날에 우리 그 위대한 위인들 보면 뭐 고향 뭐 생가 이런 개념 있잖아요. 요즘은 생가 개념이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생가가 이 남아 있겠어요? 그냥 터만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역사이면서 또 지혜의 또 산실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만 그렇게 남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닌가 좀 삭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석으로부터가 지금 입주해 있는 자리 그냥 뭐 적당히 자리 나서 뭐 갔다기보다는 거기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1966년까지 1900 그러니까 년도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죠. 한 수십 년 전까지 그 옛 정동교회로 썼었는데요. 이 정동교회로 쓰기 전에 그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그 영국인 크트 선교사에 의해서 1966년에 건립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신교 교회로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역사를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대전시에서 이런 어떤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기록을 했었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이렇게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1966년도에 그 건립 당시에는 교회가 아닌 구령회관으로 불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령회관이라는 데가 뭐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혼 구원의 줄임말 같아요. 구형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제 점점 개신교로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그 건물이 되게 교회로 쓰기에는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구령회관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개인한테 매각이 돼서 이 창고로 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앞에 그 머릿돌이 있는데 그 머릿돌에 이제 쿠트 부인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구투부인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 조사한 걸로 보니까 이게 완공되기 전 4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간 쿠트 선교사 부인 에스터 쿠트를 기리는 의미로 그 쿠트 부인 기념관으로 봉헌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역사 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건물에서 문화 활동과 그리고 다양한 창작을 이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건물 거기서 지금 구석으로부터라고 하는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동이에요? 그
행정동으로 놓고 보면 중앙동이고요. 그냥 저희는 쉽게 정동 옛날 정동에 불리고 옛날 그 주위에 가장 큰 건물로 놓고 보면 태화장. 저희는 태화장. 아, 네네. 먹을 걸로 하면 금방 시민들이 자주 가시죠. 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태화장 옆에 보면 금방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자세히 이렇게 천천히 보면 그 골목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뭐 건물이 뭐 특색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전형적인 그 교회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 붉은 벽돌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신교 건물 중에서는 그래도 좀 오래된 네.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공연 같은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가 공간이 조금 소규모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를 주로 추구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소극장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실험적인 연극, 그다음에 어떤 공연장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바깥에서 나와서 하고자 하는 어떤 무용, 그리고 좀 전시장이 아닌 조금 다른 형태로 전시를 하고 싶은 분들의 전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다양한 것을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문화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1월 가고 12월 오고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우리 공연도 전시를 하면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많이 하잖아요. 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11월하고 12월에는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인 작가분 개인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태화장에 오신다라고 하시면 전시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바로 옆에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래요. 이제 또 2021년 가고 2022년 또 대망의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벌써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나올 거고 하면서 성탄 준비하고 내년도 준비하게 되는데 또 새해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새해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산호여인 수육이 2011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그 올해로 딱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산호여인 숲과 대동작은 집이란 공간과 구석으로부터 새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저의 생각은 대안 공간이라는 걸로 지칭을 하는데요. 네. 그런 공간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모가 됐는지를 한번 내년에는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개인적인 거는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자매님은 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예. 저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그 골든 리트 리버 예.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런가요? 자가격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예, 예. 공연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서 좀 진짜 따뜻한 공연하신 분들 진짜. 네, 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시의 재건에 그런 저 지점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대전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같이 그 따뜻함에서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내년에 좀 있어요. 목표가. 예, 두 분 목표는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바라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바람이 내년은 또 꼭 더 이루어지는 한인 보시기에 좋은 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댓글 여기 문자랑 빵톡 안 떠요 이거. 샵 1063. 이거 안 뜨네 이거. 잘못됐나 보네. 어쨌거나 유튜브에는 이런 문자 있네요. 오늘은 카페가 아니네요. 김요한나 자매님. 훌륭한 자세의 남편분이셨군요. 딱 두 분이 서로 저는 모르는 사이인 줄 알았대요. 저희가 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남매 코스프레를 닮았죠? 안 닮았습니다. 진짜요? 예. 신부님. 그리고 윌슨 작은꽃님 진짜 두 분이 남매처럼 닮으셨네요. 마테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사무엘 신부님께서 빵톡에서 신부님 영화 찍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영화 역할이실까요? 예, 가톨릭의 주인발인가요? 가톨릭 주인발인가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네. 영화는 아직 안 찍었고 지금 서로 어디 섭외하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좀 조율 중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비밀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빵톡이나 유튜브에 접속해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빵톡이랑 문자는 이상하게 안 뜨네요. 원래 또 이렇게 이런 때도 있고 늘 잘 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 각자 편한 시간에 차분하게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SA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쉐리댄스 지금까지 쉐리댄스
제대로 한 적이 없네. 왜냐면 나오신 분들이 서로 이게 막 자랑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쉐리댄스에 칭찬하는 사연 올려주시고요. 소소한 Q&A 코너도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또 참여하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대전 가톨릭 우리동에 제공하는 유기농 상품을 매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Q&A 하나 우리 작가님이 이번에 이제 세례 받으시는데 아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많이 답해드리는데 그 중에 일반 대학에 다니다가 가톨릭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신박하다. 처음부터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됩니다. 다시 리셋하고 다시 다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이게 사제생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배우는 겁니다.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 어떠셨습니까? 방송인지 신부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이었는지 신부님 편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서타일인데 되게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주윤발 배우님 모시고 한 것 같은 또 설렘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카톨릭 신자로서 저희가 이렇게 이 방송에 초대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네, 저도 되게 떨렸는데요. 끝날 때쯤 되니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두 분 함께해서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식으로 또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대학 가려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을 수는 없죠. 어제 시험 끝난 학생들 입학 과정이 아직 멀긴 했지만 일단은 쉬시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껏 노시고 인근 성당의 종소리도 들을 수 있는 평화로운 여유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원,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찬 대전 가톨릭 농민의 그리노스 카페에서 하나고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문화기획단체 구석으로부터 서원더 미카엘라, 송부영, 프란시스코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